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이견이 없는 거죠. 논쟁은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인간이, 그러니까 이게 인간에 의한 인위적인 어떤 결과물이냐, 즉 인간이 사용하는 각종 해석의 결과물로 배출되는 탄소가 지구의 온도를 바꾸고 있다.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의 1에 가까운 확률로 그것은 인간의 경제활동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서 인간의 활동 덕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과학계 문제는 사실상 종식됐다.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정말 재앙에 가까운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아예 절대적인 공급량 자체가 작아서 먹을 게 없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극단적으로 전쟁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소비하는 곡물의 80% 이상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당장에 돈을 많이 써야 농산물을 수입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필요한 농산물을 제때 수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경제활동의 결과 또 기후 문제가 생겨나고 그 기후 문제가 심각해지면 그것 때문에 인간이 피해를 보잖아요.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폭염 때문에 노약자들이 살기 힘드시다든지 또 무슨 너무 가뭄이 심해서 물 공급이 안 된다든지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우리 벌써 지난 여름에도 비에 겪었고 2020년에도 겪었고 계속 겪고 있거든요. 이런 걸 겪으면서 기후 문제가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간에도 서로 주고받는 사이클이 만들어진 거죠. 인간이 잘 살겠다고 탄소 배출을 했는데 해석연료를 써서 결국 기후 문제가 심각해지고 기후 문제가 생겼더니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인간의 경제활동이 제약을 받고 심지어 조기 사망, 질병, 생산성의 저하 뭐 이런 일들로 자꾸만 확장이 되니까 이제는 날씨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문제, 우리의 나의 문제로 엄청나게 가깝게 다가오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이게 외국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자꾸만 가까운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거여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좀 더 자각하고 우리 산업계, 우리 기업인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또 정부의 공무원들이, 정치인들이 뭔가 여기 대응해야겠다. 근데 전문가들은 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영어로 이제 100% renewable electricity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만든 전기를 써서 그것만을 써서 물건을 만들어라. 그렇게 만들어진 재화를 시장에서 유통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희 물건을 사주지 않겠다. 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애초에는 여기에 가입하는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공장 내에서, 사업장 내에서 전기를 만들 경우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들겠다. 외부에서, 사업장 외부에서 송배전망을 통해서 전기를 가져올 때 재생에너지를 만든 전기를 가져와서 쓰겠다. 원래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는 거죠. 왜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그렇게 탄소를 줄여도 우리와 국제관계에서 국제적으로 무역상의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그 기업들이 탄소를 배출하면 우리가 노력해봤자 다른 나라에 있는 다른 기업들이 탄소 배출해서 지구는 더워지면 우리의 노력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와 국제 분업상의 밸류체인상 거래관계에 있는 너희 기업들도 탄소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만든 전기를 써라 라고 요구하는 데까지 발전을 한 겁니다. 기업들이 나서서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기업이 기업을 압박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이 우리의 가장 큰 고객이에요. 고객의 요구를 무시한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럼 그 회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물건 만들어봤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얼마나. 그렇게 지금 아리백이 진화하고 있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글로벌 기업들은 원래는 2050년까지, 이 아리백 캠페인은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전력. 이게 원래 규정이거든요. 근데 앞서가는 기업들은 이미 달성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2018년에 달성했어요. 벌써 5년 전이에요. 그런 이런 기업들은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겠어요. 다른 기업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죠. 재생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그거 가지고 평가해서 너희 회사 물건 사줄지 다른 회사로 옮겨갈지 결정하겠다. 지금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태양광을 설치를 하되 이용할 수 있는 부지는 최대한으로 이용합니다. 필요한 지붕에도 하고 집에도 하고 최대한으로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찾아나가야 하는 거죠. 뭐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리가 이런 충분한 면적의 지붕, 옥상에 이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면 여기는 태양광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된다. 뭐 이것이 잘 알려져 있는 것이죠. 전력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체 공장에서 소비할 수도 있고 밖에 또 외부에 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필요로 하는 많은 그런 수요자들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요. 이제 그런 어떤 사업의 과정에서 이 사업의 어떤 프로그램을 잘 짜고 계획을 잘 만들어낸다면 굉장히 대한민국처럼 상대적으로 땅은 좋고 또 전력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이런 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한 교수님에게 이게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 차이나 클래스라는 프로그램에서 또 직접 뵙고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환경이라는 것이 비단 의식 있는 사람의 사회운동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이 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기업은 북미 혹은 유럽 기업과의 거래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많은 분들의 실천과 또 의식 변화가 이런 문제까지 참 마다할 수 있게끔 시대가 이제 변화한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봤습니다. 제가